나랑 똑같은 사람이면 당연히 나랑 잘 맞을까요? 과연? 안녕하세요. 열매 언니입니다. 저는 요새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정말 즐겨보거든요. 그 중에서도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.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까요?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사람들이 30대 중후반이 되어가는데 대부분 참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자신과 어떤 타입의 이성이 잘 맞는지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나와 잘 맞는 타입의 배우자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처음에는 누구나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사랑에 빠져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은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때 우린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. 상대방과 내가 잘 맞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아온 어떤 애정과 같이 보낸 시간들에 대한 어떤 애착,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임에도 서로 헤어지지를 못해요. 그래서 결국 다투고 울고 그러다 다시 미안해 하다가 화해를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싸우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죠.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연애가 시작되는 겁니다. 20대 후반부터는 그래도 연애를 할 때 어릴 때랑은 좀 다르게 이성을 볼 때 미래를 함께하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만나게 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배우자감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. 왜일까요? 우리가 흔하게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. 나랑 똑같은 사람이면 당연히 나랑 잘 맞을까요? 과연? 배우자감을 만약 찾고 계신 거라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시면 안 돼요. 정확하게 나와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건 취향은 같은데 성격, 성향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. 뭔가 성격이 같은 사람이 좋을 것 같았는데 좀 의문이 드시나요? 제 생각에 이 성격, 성향이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MBTI 같은 것 같아요. 자기 안에 이미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나의 그런 근간, 나의 생각들,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발자취들을 응집해서 만든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이 취향이라는 거는 선호하는 음식이나 뭐 좋아하는 스포츠,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, 또 쉴 때는 뭘 하고 각자 쉬는지 이런 것들처럼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소인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요소예요.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성격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. 둘 다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런 발랄하고 좀 외향적인 타입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대화가 잘 통했다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. 그래서 서로를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근데 막상 이 결혼이라는 어떤 현실에 가까이 갈수록 다투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. 왜냐면 이 여자분도 외향적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, 그런 게 강한 타입인데 남자분도 똑같았거든요. 그러면 둘 다 자기 주장이 강한데 점점 중요도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일도 같이 많아지고 있어요. 그럼 누구 의견을 맞다고 해줘야 할까요? 어쨌든 한 가지로 정하기는 해야 하잖아요. 정말 남들이 조언해주는 대로 그냥 맞춰가기, 우리 둘이 잘 맞춰갈 수 있다.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? 이거는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.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맞춰간다는 건. 우리의 성격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. 3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. 그럼 이제 와서 갑자기 내 성격을 죽이고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. 아주 잠시뿐일 거예요. 이로 인해서 되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오히려 더 큰 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. 뭐 운 좋게 의견이 일치할 때도 있겠지만 자기 주장도 제법 강하고 하고자 하는 게 많은 그런 외향적인 타입의 두 사람이 만난 거라면 각자 하고 싶은 게 분명 명확할 거예요. 인간이라면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옳다는 걸 하고 싶거든요. 아무리 취향이 같다 한들, 우리가 아무리 같은 취미와 스포츠를 공유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이렇게 성격이 강한 타입으로 이루어진 커플이라면 자주 부딪힐 거고, 반대로 뭐 둘 다 좀 내향적이고 받아주는 타입의 커플이라면 서로 만남으로써 어떤 좋은 시너지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. 이번에는 제가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던 성격이 잘 맞는 두 사람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성격은 다른데 취향은 같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.
설명하기 쉽게 이 불 같은 타입의 여자와 좀 물 같은 타입의 남자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 불 같은 타입의 여자는 자기 주장도 좀 강해요. 그리고 성격도 어떻게 보면 센 편이라고 할 수 있죠. 대신 그거를 강점으로 살려서 똑부러지게 자기 할 일도 착착착 하고 뭐 재테크나 중요한 큰 일들, 살림을 꾸려가는 일들 그런 거에서 다방면으로 앞장서서 좀 똑부러지게 해낼 수 있어요. 그리고 좀 물 같은 타입의 남자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성격에 재미도 약간은 없는데 유순한 성격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대신 함께 지내는 데 있어서 상대방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고 어떤 감정적으로 큰 흔들림 없이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. 이렇게 봤을 때 둘 중 한 명은 이 결혼이라는 현실을 이끌어가주는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.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사실 어렵다고 하는 이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유지해주는 감정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겠죠?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처음 만났을 땐 우리 너무 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또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할 확률도 높습니다. 왜냐하면 연애에서 결혼까지 가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다르게 생긴 두 조각이 하나로 예쁘게 딱 맞춰져야 돼요. 똑같이 생긴 조각은 예쁜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해요. 이 두 남녀는 아마 서로 본 뒤부터 가지지 못했던 그런 면들이 단점이 된 것을 상대방의 장점과 교환을 해서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. 내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주는 장점을 가진 사람,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상당히 큰 축복입니다.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나는 장점이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즉 서로한테 시너지를 내는,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이런 게 아닐까요? 결혼은 사실 현실입니다. 이 현실은 좀 세속적이에요. 그리고 동시에 이건 좀 감성적입니다. 그래서 세속적인 거랑 이 감성적인 거 두 개가 잘 맞물려 가야 결혼 생활이 좀 더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. 아무리 감성적으로 잘 맞아도 현실이 힘들면 사랑이 줄줄 새어나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뭔가 탄탄하더라도 감성적인 부분이 뒷받침져주지 않으면 약간 텅 빈 결혼 생활? 차라리 혼자일 때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슬픈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이 사실을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옛날에 어릴 때는 겉에 외향적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? 우리 이런 취미가 잘 맞네? 어머, 우리 잘 맞아.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연애를 지속하면 할수록 나도 막 이런 스타일인데 상대방도 막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결국 부딪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의 준자 씨를 만나게 되고 비로소 나한테 어떤 사람이 맞는 건지 알게 된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성을 한번 바라봐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저도 구독자분들도 모두 예쁜 사랑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